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당했던 정말 수없이 많은 사기 중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기예요. 이제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굉장히 큰 타격을 이제 자살 직전까지 이제 갔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해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간 거는 이제 여행차 이제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됐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살면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여행사 이제 가이드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제 그 급여가 없어요. 급여 없이 이제 일을 하고, 대신에 이제 손님들을 그런 뭐 쇼핑 센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이제 바가지를 씌워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런 옵션 관광 있잖아요. 원래는 원가가 얼마 안 하는 거를 좀 비싸게, 뭐 그것도 이제 결국 바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바가지 씌운 금액을, 또 이게 뭐 바가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근데 좀,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사실 뭐 사기 치는 거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안 사면 되는 거지. 원래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제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면은 뭐 비싸게 파는 거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였냐면은, 이제 짝퉁을 이렇게 팔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폴로 셔츠, 그 브랜드 이제 메이커 폴로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짜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팔고, 그리고 이제 라, 라텍스 뭐 침대 같은 것도 이제 거기 이제 필리핀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제조한 라텍스를 뭐 이렇게 팔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좀 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이제 때려쳤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그 자유여행 가이드를 했거든요. 그 10만 원씩, 그때 100불. 그럼 그 당시 뭐 11만 원, 12만 원 뭐 이랬을 거예요. 그 100달러씩 이제 하루에 100달러씩 받고선 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식당이든 뭐 그런 여행지든 뭐 다 그 원래 로컬 가격으로 이제 결제하고, 이게 잘 됐어요. 잘 돼서 뭐 혼자 감당 없을 정도로 많은 문의가 와서 이제 제 밑에 이제 가이드 두고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왠지 그러니까 가이드하고 여행, 어쨌든 여행업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가이드다. 그러니까 가이드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왠지 가이드라는 일이 되게 하찮은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뭐 돈은 좀 잘 벌렸는데 싫더라고 그 일을.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뭐 무역에 관련된 무역 일을 하면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난 무역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에서 이제 여행업 하면서 이제 버는 돈 가지고선 이제 무역에 손을 댔죠. 그래서 처음 이제 손댄 게 숯이었어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코코넛 숯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유통되는 이제 성형숯은 대부분 필리핀산 코코넛 숯이거든요. 성형숯이 뭐냐면은 그 숯을 으깨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성형식.
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코코넛 껍질, 그걸 코코넛 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태워서 숯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조개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벌크로 그대로 한국에 보내던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성형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보내던가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장 조사를 하고 다녔죠. 그 일을 하려고. 근데 이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그 필리핀 내에서 그 업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이제 한국이 이제 못 살고 필리핀이 좀 잘 살 때 그때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이제 필리핀에 왔던 한국인들이 거기서 그냥 필리핀에서 눌러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생활 수준이 그 한국인보다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필리핀에 정착한 사람들이라서 약간 좀 필리핀 로컬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진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진 갭이 좀 있어요. 이제 나는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많이 번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거든요. 그 당시 500만 원 지금 500만 원보다 이제 큰 돈인데 그거는 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필리핀 거기 현지에 이제 오래 전부터 살면서 이제 필리핀 그 로컬 그 경제 수준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2, 300만 벌어도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분은 더 적게 먹고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 대한 그런 정보와 그런 인프라는 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잘 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그런 사람들과 제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이제 자신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제 알아보러 필리핀 전역을 다니다가 이제 건해삼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해삼을 이제 말린 거를 이제 건해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로에 한 16만 원? 뭐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 또 이제 필리핀 해산물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은 해삼을 안 먹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해삼은 뭐 거의 전량 한국 아니면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거든요. 지금은 필리핀 내에서도 해삼 소비가 돼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필리핀 사람은 해삼 안 먹어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젠 그래도 이제 내가 그쪽에 모르니까 그 필리핀에서 이제 해삼을 취급을 하거나 취급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만나러 다녔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다들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해삼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돈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단점들이 제 생각에는 단점이라는 생각이 이제 안 들어서 이거 해볼 만한 아이템이다 해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해삼 무역이 뭐가 힘드냐면은 이제 해삼을 사는 사람은 물건부터 보내라고 하고 해삼을 파는 사람은 돈부터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와서 쭉 눈으로 보고 사서 현장에서 지불하고 들고 한국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쇼핑하러 해외로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거래가 이제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해삼을 취급하고 있다는 업자들 90%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상 문의가 들어오면은 계약금 30% 보내라. 그럼 물건 보낼 테니까 물건 받은 다음에 잔금 70%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약금 30% 보내면은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대부분 업체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결제 부분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승산 있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제 공무원 이제 비서실장, 그 시장 비서실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니다. 시장 비서실장을 이제 막 그만두신 상태였다.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비서실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리고 시청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지금 현재 지금 2023년 지금까지도 대부분 시청 공무원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정치하시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자주 찾아와요,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분이 이제 보장된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이제 바이어죠, 이제 한국에 계시는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고 믿을만 하면은 돈을 붙여줘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삼 유통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해삼은 이제 중국집에서 그 양장피에 이제 해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네이버에서 중국집 검색해서,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 인터넷 전화, 그 네이트온, 그 당시에 이제 네이트온 메신저를 제가 썼는데, 그때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네이트온에 이제 인터넷 폰 이제 유료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선 네이버에서 이제 전국의 중국집 전화번호 뽑아가지고 다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 전화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지금 필리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해삼을 그 한국으로 이제 보내는 일을 하고 싶다. 혹시 뭐 해삼 필요하시냐? 아니면 해삼 유통하는 사람을 아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뭐 한 10군데도 안 한 것 같아요, 전화를.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해삼 유통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을 소개를 받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해삼을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만나 뵙고 믿을만 하면은 돈을 붙여달라 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 계시는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 뵙고 그날 밤에 바로 그냥 저한테 돈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제가 해삼을 사서 이제 한국으로 보냈죠. 이거를 거래를 한번 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 있는 막 해선 유통하는 업자들이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꿈꾸는 줄 알았어요. 뭐 키로에 한 16만 원 정도에 제가 팔았어요. 그 배송비 포함해서. 그랬는데 막 한 달에 뭐 10톤씩 정기적으로 이제 사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어마어마해요, 연락 오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해상업자들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해상 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그걸 통관을 시킨 그 이력이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뭐 소문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엄청 왔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해삼은 거의 현금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품목이거든요. 파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 근데 해삼을 구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필리핀 내에 이제 해삼 유통 시장이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해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 마을에 가서 이제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삼 채집을 해달라라고 이제 의뢰를 해야 돼요. 그 의뢰를 하면서 해삼 채집하는 장비 같은 것도 내가 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삼 그 생해삼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해삼을 이제 그 훈제라고 하거든요. 건조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생 해삼을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해삼 이제 배를 가르고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그 이제 틀을 이렇게 만들어요. 오븐이에요, 오븐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오븐을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훈제식으로 이렇게 좀 익히면서 이제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건조 된 거죠. 그렇게 훈제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요리하듯이 훈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반건조 된 거를 이제 햇빛에 한 번 더 말려서 이제 바짝 말리면은 그게 이제 건해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상당히 좀 노하우도 나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노하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이제 있는 사람들을 또 수소문해서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좀 했죠. 이것만 이제 해삼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면은 이제 뭐 산다는 사람은 줄 서 있으니까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그냥 얼마든지 이제 팔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거래가 왔는데 이제 두 번째 거래를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내에서 이제 해삼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을 이제 수소문했죠. 근데 이제 마닐라 이제 파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연평화라는 놈.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연평화라는 놈이 이제 그 아주 쌍놈의 그 사기꾼인데 이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그 파식이라는 도시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한 4시간?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뭐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차가 저는 이제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이제 잘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가는 그 과정이. 어쨌든 이제 갔어. 가니까 이제 원래 1시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점심 지나서 이제 사실 1시인가 뭐 2시인가 이때 만나기로 했었던 걸 정확히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제 앞전에 이제 미팅이 그게 이제 필리핀은 막 경비가 건물 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그 승인된 사람만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연평호가 이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저는 건물 안에 아예 진입조차 이제 할 수가 없는 그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면은 이제 앞전 미팅이 이제 좀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를 계속 시간을 끌어서 한 5시인가? 뭐 이때 이제 만났어요.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해삼을 확인해 보니까 해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큰 그 전보 박스라고 있어요. 그 1.3m 가로 세로 1m고 높이가 1.3m인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사람이 뭐 한 2명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박스거든요. 그 전보 박스가 그거 이제 3개로 이제 해삼을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상당하죠 무게가. 확인이 됐어. 근데 이제 나는 아직 해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사는 그 바이어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때 삼성 디지털 카메라 300만 화소짜리 그거였는데 그걸로 이제 사진을 제가 다 찍어가지고선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죠. 해삼이 이렇게 상태가 이런데 이거 사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이제 저랑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뭐 이제 한번 거래하고 이제 두 번째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죠. 나는 해삼을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현지에서 해상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분 코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그래 이제 보내자 하고서 그 연평호랑 같이 박스 이제 밀봉하고 그 연평호 차에 싣고선 공항으로 가서 이제 화물
이제 카고 보내는 데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그때 이젠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일부러 얘가 시간을 그렇게 끌었던 것 같아. 마감 시간에 이제 도착하게끔. 그래서 이제 못 보내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 나는 그 타지에 이제 와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부피가 이제 엄청 큰데 그래서 다시 연평우 집에 가서 연평우 집 거실에다 그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이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한 8시 조금 8시 한 10분 20분에 좀 일찍 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그, 그 박스를 이렇게 다시 펼쳐놨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 전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닫았어. 열어서 확인만 해봤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닫고 같이 밀봉을 했죠 연평우랑. 그리고선 그걸 곧 다시 이제 카고 그 항공으로 보내는 카고 거기로 가서 붙이고 그리고 아 이제 거래 잘했다. 이번 거래 하나로 좀 돈이 괜찮게 들어온다. 그래서 또 그때 이제 도박을 제가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카지노에 가서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술도 막 이렇게 음식도 다 이렇게 무료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막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뭐 1시 정도인가 이렇게 돼서 국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 저한테 이제 해산 받은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뭐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고 뭐가 잘못된지 그러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죠. 근데 뭘 확인해? 그 연평우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이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새벽이니까 안 받겠지.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통화해서 뭐 확인을 하고선 다시 한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뭐 한 30분 간격으로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되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바이어도 이제 눈치를 채고선 사진을 메일을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PC방에 가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해삼 상태가 한 3분의 1은 이제 막 너덜너덜하게 찢어져서 걸레처럼 막 된 거를 본드로 붙였어. 막 그 있잖아요. 그 돼지 본드 노란 거. 그걸로 이렇게 막 붙인 놨어. 먹을 수도 없는 상태야. 그런 게 한 3분의 1 되고 한 3분의 1은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거를 실로 그 실도 뭐 엄청 두꺼운 실이야. 그걸로 막 꼬매놨어.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해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확인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 뭐 어떻게 어쨌든 바이어는 저를 믿고 이제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어한테는 돈을 물어줘야죠. 근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일단 그거를 저는 이제 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해산 사업을 하려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막 이랬던 상황이라서 물어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돈 얘기를 딱 2번 꺼내봤거든요. 그 20살 때 50만 원 제가 이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해삼 사기 당했을 때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2번 아버지한테 이제 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해결을 해주시고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그건 빚이죠 갚아야 되는. 그리고 일단 이제 연평호한테 이제 당연히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놈은 이제 작정하려고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필카페 24라고
필리핀 이제 최대 그 교민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매일같이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 파식 사는 이 연평호 막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제 올렸죠.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뭐 해결은 안 해주고 물건으로 좀 주더라고요. 그 물건으로 줬는데 그 물건도 뭐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이렇게 주고 뭐 그거라도 이제 받아야지 뭐 그거 받으면은 이제 다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야지 뭐 준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는 진짜 돈이 막 너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랬던 상황이라서 이제 약속을 하고선 이제 돈을 아니 물건을 이제 조금 받아내고 그거 이제 바이어한테 이제 보내고 이제 또 부족한 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저는 이제 거지가 됐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들고 있는 돈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장사든 뭐든 사업을 다시 시도를 하는데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지금이야 이제 필리핀 내 한국인 급여가 뭐 한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도 한 300? 뭐 거의 300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제일 적게 받는 돈이.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받는 데는 뭐 그 이상 받고. 그러니까 한국은 뭐 한 200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리핀에서 일하는 게 급여를 더 많이 받죠.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막 면접을 봤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막 노가다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가다 하면 300페소 그럼 뭐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하루 일당이 뭐 그러니 뭐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뭐 호텔 이제 매니저 이런 거 막 3만 페소 그러면은 한 70만 원 한 달에 호텔 매니저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받는 거예요. 뭐 근데 그것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한 달 후에 월급을 받는데 뭐 이게 너무 힘들었죠. 뭐 그때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때 막 그런 힘든 내 심정을 약간 좀 하소연하는 글들을 그 필리핀 교민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도와주겠다. 그때 그 사이트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자기 집으로 와라. 뭐 그럼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뭐 다른 일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뭐 너무 창피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다른 이유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때 이제 막 우리 첫째가 막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뭐 며칠 안 됐을 때 뭐 한 10일도 안 되고 막 이랬을 때였을 거야 아마. 그런 상황인데 뭐 처자식 데리고선 뭐 이렇게 가기도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일단 창피한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또 그 중에 뭐 일거리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만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이용만 당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 돈이 이제 너무 없어서 이제 밥도 이제 못 먹었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젖이 안 나오는 거야. 밥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분유 살 돈 당연히 없죠. 그 어떻게? 나랑 와이프는 밥을 뭐 굶어도 좀 뭐 죽지는 않은데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밥을 못 먹으니 이게
그래서 그 옆집에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가서 쌀을 좀 구걸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좀 빌려 달라고 해서 쌀 얻어와서 물을 이제 많이 넣고 끓였어요. 그럼 물이 이제 살짝 그 쌀 전분기가 이렇게 배인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윗부분 이렇게 떠서 식혀가지고 분유 대신에 그거를 우리 첫째한테 먹였죠. 아 참 또 생각하니까 그날 밤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냥 온몸에 소름이 막 돋는 거야. 아 무섭더라고 그냥. 자살이란 단어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공포가 확 몰려오는 게 이거 자살은 정말 엄청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거 자살은 이게 진짜 자살하는 사람 진짜 정신력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은 내가 안 되겠고 한번 죽어라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힘들어 죽으면은 뭐 자살하나 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거고. 근데 혹시나 죽어라고 일을 해서 혹시라도 내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제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올 정도의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집을 이제 뭐 가구니 뭐니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른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살고 있던 집이 이제 2층 집인데 원래 시세보다 한 40% 정도는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조건에 이제 그 승계를 하는 걸로 해서 다른 한국 사람은 당연히 그 조건이면 서로 이렇게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좀 받고 뭐 가구니 뭐니 싹 다 그렇게 다 넘기고 해서 뭐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 몇십만 원 가지고 진짜 완전 그 빈민 그 판잣집 뭐 이런데 완전 골방 거기에 아내 보고 애기랑 막 태어난 애기랑 그 100 몇십만 원 가지고 좀 버티고 있어라.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번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오겠다. 다시 이렇게 하고선 혼자 한국에 와서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다시 필리핀 가서 그 돈 가지고 와이프랑 애기랑 비행기 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계기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눈물 나오려고 하네.